이번 시간에 네 분의 발표자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도 박열 기념관에서 저희는 한일 국제 학술회의 대주제가 오늘 광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대역 사건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이제 그 발표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를 네 분의 또 토론자께서 토론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상당히 지금 촉박해서 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멀리 오신 분들 계시고 또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단축하는 의미에서 시간을 조금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이 발표자 좀 전에 했던 발표에 대해서 토론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을 합쳐서 15분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각 15분씩 전부 다 8분이 토론과 답변을 하시게 되는데요. 아까 전 시간에 그 발표할 때는 사회자께서 너무 시간을 후리 주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금 끌렸는데 저는 그런 게 일절 없이 정확하게 시간을 끊겠습니다. 사실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늘 발표하셨던 분들이 최소한 20년 이상을 이 문제 가지고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사실은 100년 묵은 이야기 아닙니까? 할 얘기도 많고 우리 가슴속에 응어리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시간이 자꾸 이제 지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사실 저는 전공이 임시정부사하고 만주무장투쟁사가 전공인데 사실은 이쪽은 깊이 저도 정착하지 못했습니다만 아까 김명조 박사 얘기하신 대로 조그만 인연이라고 그러면은 동시신문 했던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동시신문 통해 가지고 특별히 관동 대지진 학살 여기에 이제 특파원을 이렇게 파견을 했다고요. 그래서 나고야에 있던 한세복이라는 분을 갖다가 동역 현장으로 파견하셔가지고 이것을 기록에 남겨야 된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이전에 그 모스크바에 그 세계 혁명자대회에 참석했을 때 그게 1920년 21년인데 1920년 22년이죠. 21년에 그 우리가 자유시 창변에 사건이 났는데 그 사건이 난 이후에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붙들려가고 그런 것 진상이 발이 안 돼가지고 그 기록이 아직까지도 사실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이 현장에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은 후세 역사로서 기록하기 힘들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저희 조국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기록에 남겨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 저희가 삼촌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연해가지고 그런 기록들을 남기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원동대 지진하고 거기에 이제 부수된 조선인 학살 사건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된 대역 사건까지 이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제1주제를 발표하신 송지현 교수께서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 언론에 미치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송지현 교수님은 오랫동안 이런 문제를 정착해 오시고 원래 천도교 연구에 우리가 또 최고의 석학이신데 그동안 동학에 관련돼서 천도교에 관련돼서 식민지 종교나 민족 문제에 관련해서 많은 글을 쓰셨는데 최근에 관동 대지진과 식민지 조선의 책을 아주 걸작을 쓰셔가지고 오늘 발표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담아져 있는 내용입니다. 기회 있으면 그 책도 한번 보시고 오늘 송지현 선생의
발표를 우리 김인덕 청와대 교수께서 그에 대한 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급한 사정 때문에 김인덕 교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토론문을 보내왔고 그 토론문이 여러분 책자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송지현 교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은덕 선생님은 청와대학에 저하고 같이 한 연구소에서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 발표 토론을 김은덕 선생님이 맡았는데 올해도 김은덕 선생님이 토론을 맡아주셨고요. 꼭 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몰라서 아쉽다고 일단은 말씀을 대신 좀 전해드리고요. 이 김은덕 선생이 한 5가지 정도 질문을 했습니다. 5가지 질문인데 제가 간단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신한어가와에 벌어졌다는 내용, 그다음에 이제 조선 총독부가 조선인 학살이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해명했다는 점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아마 이거는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같이 맞물려서 해석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한어가와에서도 조선인 학살이 없었다고 부정을 했었는데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에도 여전히 부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 연장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한어가와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유언비어와 관련돼 가지고 조선인 폭동설 외에 또 다른 것이 없었겠는가.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에서 있었던 유언비어하고 식민지 조선에서 있었던 유언비어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하셨거든요. 일본에 있던 유언비어 같은 경우는 조선인이 독을 타다든가 방한한다든가 폭동설이 있었다든가 이런 거 있었지만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이제 유언비어 집필형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조선이 학살됐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본의 패망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 재해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곧 망할 거라고 하게 되는 이런 유언비어들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언비어를 갖다가 이제 취재했다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자경단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관련돼서 가장 조선인을 많이 학살했던 것이 자경단인데 의외로 자경단과 관련된 연구 성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오면서 이 자경단과 관련된 연구 성과가 뭐가 있을까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문학에서 나타났던 자경단의 활동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언급하고 있고 실제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떻게 조직됐고 활동됐고 그리고 조선인 학살에 어떻게 관여했었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가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좀 연구 과제를 좀 남겨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제 답변을 좀 드리고요. 네 번째는 앞으로 이제 이 진전된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건데 원래 사실 이 발표를 처음에 박일기념관에서 의뢰받았을 때 조선인 학살 당태를 한번 분석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발표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과연 조선인들이 자경단이라든가 군 또는 경찰들에 의해서 어떻게 학살됐을까, 어떻게 피해를 입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가 아직까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우리 한국에서 조선인 학살과 관련된 것 주로 숫자 몇 명이 학살되었었는 것 거기에 좀 너무 메모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인 학살에 대한 양태 분석도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혹시 또 기념관에서 한 번 더 불러주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진상규명과 관련돼 가지고 국외에서 또 어떻게 활동을 했었는가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정부는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조선인 학살과 관련돼서 일본에 항의하거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던 임시정부에서 실제적으로 조선인이 학살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항해선을 발송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외모성에서 답변을 요구하게 되는 이런 것도 몇 개는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전에 차장 김영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를 파괴해가지고 진상조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시에 진상 규명을 보게 되면은 민정에서 열심히 이제 사례들을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접촉하다든가 아니면 군진자라든가
한인들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었고, 해외에서 본다면은 미국 외에도 독일에서 유독 학생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독일에서 당시 이제 독일에서 왜 그러면은 이 진상규명 운동이 전개되었냐고 하면 그 브루크 하르트라고 하는 미술사학장과 박사가 있었어요. 중국에 머물다가 마침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갔는 그때에 이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제 요코하마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걸 갖다가 고국에 돌아가가지고 고시체라고 하게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기고를 했는데 이때 요코하마에서만 15,000명이 학살되고 대체적으로 한 2만 명 넘게 학살됐다고 하는 것이 고시체 교수가 남겨놓은 독일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독립신문에서도 이 브루크하르트 박사의 인터뷰한 기사가 2번의 연재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오히려 당시에도 인정이라든가 아니면 이 한인사에서 적극적으로 이 진상규명 운동을 전개하지 않았었을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전 교수께서 편안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김영석 교수의 발표에 대해서 강정훈 경상대 국립대학교 교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강창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 토론문 기재되어 있는 걸 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토 대지진과 조선인대 학살이 일어난 지가 지금 오늘 올해 꼭 지금 1년 100년 되는 해입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 또 마음자리가 무겁기도 하고 또 흑음 일도 좀 많이 새겨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기도 해봅니다. 자연재해가 불러일으킨 어떤 민심의 소요를 무마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수많은 조선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일본 제국주의의 그 정권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고독감의 표출입니다. 희생자들의 수가 6천을 헤아리는지 또는 2만을 헤아리는지 그 수요를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아주 극악한 만행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 정권에 반하는 사회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 인사들까지 불기격으로 만들었던 반인륜 국가폭력의 대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의 의미가 국가범죄와 그 면모를 성토하는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곤란하겠고요. 한 발 더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억압과 구속을 부정하는 자위의 몸짓을 새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국가와 민족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다만 사람들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려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방향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노력들이야말로 평화로운 세상의 아름다운 사회를 향하는 길이 된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저희가 토론자의 본업으로 돌아와서 논의를 좀 드리면, 일단 이와 관련한 오늘 김영석 박사의 발표는 늘 그러했듯이 믿고 보는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륜과 전문 식견을 바탕으로 충실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해주는 일에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간토 대학살과 이어지는 검속 상황을 정리하는 것도 깔끔한 실력에 속합니다. 기존의 자료들에서 보이는 엉성함과 뒤엉킴이 없어 명쾌하다고 보아집니다. 또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체포와 조사, 그리고 대역 사건으로 조작하여 진행하는 재판 과정을 잘 정돈해 주어서 이해 편의를 확보한 것도 발표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보태서 페이퍼에는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오늘 PPT를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또 일정 정도 녹여내신 부분들이 있고 해서 변화가 좀 생겼기에 제가 다시 그 부분을 더 중원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1번 같은 경우도 성주현 선생님의 발표에서 일정 정도 어떤 이제 단초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흥미로운 건 이제 2번 정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1926년 2월 26일 재판장에서 낭독한 나의 선언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반어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이 아나키즘과 니힐리즘이 결합하는 이 구조를 어떻게 천착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는데 의외로 저는 오늘 초면이 구리아라 야스시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꽤 좀 많은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이토노의 평전을 읽어보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진 바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또 발표를 듣게 되는 그런 또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호구조론하고 투쟁을 연결시키는 것은 크로포틴의 생각하고 연결시키는 건 조금 뭐랄까 모순되는 요소, 이율배반의 요소가 있어 보이는데 당시 횡행하던 우승열패와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이 모델을, 이 사회진화론 모델을 승인하면서 그걸 가지고 아나키즘의 동력으로 삼는 것은 상당히 투쟁을 또는 테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김명석 박사님도 좀 더 어떤 생각의 방향을 지향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변용된 제일 큰 방점은 좀 이번에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 말에 나왔던 아나르코 니힐리즘, 아나르코 니힐리즘 이렇게 표현했던 그 대목은 또 어떤 새로운 어떤 방향을 하나 제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5번 항은 어차피 녹여냈기 때문에 더 하지 않겠고요. 3번 항목, 당시 이제 우익의 국수주의자였던 기타이키라고 하는 인물을 체포되기 직전에 가결이 만났던, 방문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 관계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오해와 의혹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실비명 내지는 어떤 생각 등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자분들께서 해주신 또 이런 의미를 새겨주신 것에 대단히 어떤 고마움을 느끼고요. 그래서 제가 맡은 소임은 이 정도 해서 이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김명석 담당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작년 아마 이맘때쯤에 SBS에 제가 잠깐 나갔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은 꼬꼬무라고 하는 프로에 잠깐 나갔다가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했던 건데 저는 한 3시간 찍었는데 저는 한 1초 전에 나왔고요. 여기 계신 우리 이문천 선생님이 한 3분 정도 출연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진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더 굉장히 좋은 프로가 됐기 때문에 한번 오늘도 아마 그 SBS인가요? 그 KBS에서도 계속 저녁에 방송을 한답니다. 그거 한번 발표되신 얘기, 학살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사실적으로 더 나오니까 좀 참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오면서 그리고 오늘 아까 구르자와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재향군인의 얘기가 오늘 또 다시 저도 귀에 딱 꽂히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죠. 재향군인데 지금도 모든 행사 때마다 있는데 아마 그런 그 전직 군인 출신들, 경찰 출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을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경단으로 갔던 그런 코스 같아요. 그리고 제 영향을 아니지만은 고려자 선생님 발표 자경단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또 하나 과정 중에 하나가 1918년에 시베리아 출병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쌀폭동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쌀 때문에 민중들이 봉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그때 또 말하자면 자경단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또 하나 그 학살의 영향이 이게 있지 않을까. 또 이 첫 번째 질문하신 것처럼 유언비어와 선동 이런 것이 아까 말한 신문에도 뒤늦게 이제 알려져 신문에 보도가 됐고 그게 공식적으로 일본 군부에서 기영군들이 배포한 문서가 또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됐고 그게 사실 공식 문서죠. 이런 것이 설마 했던 것이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사실로 드러난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제한군들이 이제 총칼을 집안에 있는 걸 칼을 들어와서 갖고 와서 조선인들을 죽일 수 있었던 죽이는데 앞장서는 저는 그 부분에서 또 영화 감독 일본의 구로자와 아키라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난다. 일본 영화계의 천왕이라고 또 말하는 구로자와 아키라 7인의 사무라이 이걸 감독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1923년도 자경단을 따라서 어렸을 때 자기도 같이 갔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잔혹해서 자기가 뒤를 숨고 그게 큰 충격이 어렸을 때 충격이어서 나중에 영화 하는데 좀 인간성에 대한 어떤 제 성찰 이게 영화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그렇게 어떤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거에서 박열의 나의 선언은 사실 그거 읽어보면은 좀 너무 허무적다 니힐리즘에 너무 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열하라. 나는 나를 폭탄으로서 천황도 죽고 나도 죽겠다. 허무주의로 사실 비치게 되는 그런 게 내용이 많은데, 그런데 그 속에는 여기 안에도 있지만은 특히 가네코 후미코의 말 속에도 있습니다. 26살짜리 그 박열과 가네코가 허무주의 사상을 갖게 된 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좀 절박했던 또는 처참했던 자기 그 식민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이 부정이 아니라 적극적 긍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그 잔혹한 그리고 이런 그 우주를 좀 파멸시키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속에는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다. 계급 서로 그 민족과 계급이 없는 인종 차별이 없는 억압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싶다. 그게 마치 비틀즈의 이매진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그런 얘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런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저도 처음에 박열과 기타이키 이 극우주의자가 왜 만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게 일본의 세미나에서도 또 논의가 됐었지만은 이거는 어떤 면에서 순수하게 박열은 이 잡지를 출간하기 위해서 가서 마시는 그걸 약부라고 표현하는데요. 약탈하는 겁니다. 극우주의자한테 가가지고 한편으로 좀 땡깡도 부리면서 좀 싫은 도 하면서 우리 잡지를 발간하는데 돈을 투자하게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걸 약구라고 했습니다. 약구자가 바로 그런 거기에서 나온 표현이죠. 그래서 후테이 센지 불량선인이라는 잡지를 만들기 위한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기타이키를 만났다.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가 또 한편으로 우리 계속 박열 기념관하고도 연관되는 얘기인데요. 박열이 전향했는가라는 얘기고 실제로 그 5건 정도의 그 전향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문서만 보는 사람들에 봐서는 박열은 전향을 했고 가네코 후미코는 말하자면 정조를 지키면서 죽었다 이렇게
이게 제 일본 사람들의 시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계신 이문찬 선생님이 저한테 좀 어떤 그런 깨달음을 교실을 주셨는데, 그 안에 문서 안에 뒤에 숨어 있는 지시를 자꾸 봐야 된다. 파결이 그 문장과 그 전 문장과 똑같은가? 전향서랑 전혀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평소에 쓰던 문투와 전향서 문서는 전혀 다른 문투였고, 그 전향서에는 자꾸 불교에 귀의한다든가 천황의 뭐 따뜻한 품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의 전혀 그 기존의 행동하고 다른 문구가 들어있었습니다. 다른 동지들도 그렇게 믿지 않았고요. 네,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혀 박열은 전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논문에서 밝혔고, 다행히 그게 우리 그 국가보훈처에서 그걸 제 손을 들어줘서 이렇게 승인을 받게 됐고, 박열기념관의 건립까지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도 이어지게 돼서 그것은 이미 좀 정리됐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이렇게 다시 그걸 조명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답변에 더 토론할 게 있으신가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사실 오늘 우리가 그 반동대지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반동대지진의 사실 1차적인 피해자는 사실 일본 사람들이죠. 일본 국민들이 가장 1차적인 피해고, 일본들이 사망, 부상, 재산 피해가 얼마나 사실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본 정치인들 또 일본 군부가 그걸 조선인을 희생물로 만드는 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조선인이 방화를 했다, 뭐 누군가 국물에다 독약을 탔다, 뭐 이런 유언비어를 만들면서 조선인을 희생으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조선인 학살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자경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거에 덧붙여가지고 눈에 가시였던 불량사를 통해 동지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박열이나 간고 후미코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구속하는 여러 가지 불상사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일제가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가해를 한 것은 뭐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반동대지진이 있기 전에 1920년 10월에 우리가 잘 아는 만주 지역에서 경신천변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봉오동 전투와 청설리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이 만주 지역에 있었던 우리 동포들을 갖다가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그것이 뭐 발표는 자기네를 발표는 3,700명 이렇게 하는데, 그건 턱도 안 된 소리고, 최소한 4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조선이 희생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그러고서 1923년에 이제 반동대지진에 또 대학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런 학술회의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죽은 그 제노사이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량 학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사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신천변도 그랬고, 반동대지진도 그랬고, 그 다음에 피해를 당한 국가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추도식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행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것을 100년 전의 일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반성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학술회의의 이제 성립되는 이유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메다 히로시 선생 회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김성덕 교수님이 계신가요? 네. 교수님, 그것을 프로모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너무 길게 썼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일본의 아나키즘 문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트람산들보다 좀 일본의 아나키즘 쪽을 조금 더 접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토론이라기보다는 언젠가 꼭 누군가가 설명해줬으면, 누군가가 얘기해줬으면 하는 얘기, 관동대지진과
그 당시 얘기를 갖다가 한번 제가 보조기라고 할까요? 추가 설명이라고 할 거예요. 그거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본 아나키스트들과 관동 대지진 이후에 조선인 학살과 그 다음에 수많은 아나키스트들이 죽어갔을 때 그 살아남은 아나키스트들이 복수에, 그러니까 동지들의 복수를 위하고 그 다음에 죽어간 조선인들을 위해서 복수하는 행동에 나섭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의열단과 협력해가지고 복수에 나가는데 결국 실패하고 마는데 그거를 좀 설명해봤습니다. 한번 내가 언젠가 이걸 꼭 누군가한테 설명해보고 싶은데 했는데 마침 기회가 와서 설명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있는데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사상이죠. 니힐리즘, 그 다음에 개인주적 아나키즘, 그 바탕은 바로 오우스기 사카가 있거든요. 오우스기 사카의 저술과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쓴 책 내용을 보면 상당히 유사해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은 걸 알 수 있죠. 나이 차이도 상당히 났고 박열이 가장 먼저 와가지고 일본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오우스기 사카야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오우스기 사카야하고 박열과의 관계, 오우스기 사카야하고 가네코 후미코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토론문이라고 잠깐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아나키스트들이 직접 행동을 떠듭니다. 제일 먼저 10월 4일 길로진사의 다나카 유로신이 오스키 부부의 학살 주범인 아마카스의 동생 고노를 습격하지만 미수를 그치고 체포되면서 길로진사 최초의 희생자가 됩니다. 이 길로진사는 1922년에 아나키스트를 만들어낸 테러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27일 당시 24일 아나키스트 청년 남바 다이스케가 지금의 히로토죠. 히로토를 갖다가 저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1924년 9월에는 관동 대신 일주일을 맞아가지고 그 당시에 계엄사령관이었던 후쿠다 마소타로를 암살하기 위해서 노동운동사, 이 노동운동사는 뭐냐면은 오우스기 사카이가 조직한 운동단체입니다. 거기에 무라키 겐지로하고 와다 큐타로가 암살하기 위해서 뛰어듭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말게 되죠. 와다 큐타로는 체포되고 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이들이 모두가 실패하고 나니까 언제냐면 1923년 10월에 이사카전 나카마 테츠라든가 후다다이지로 와다키유타로 이 사람들이 한국까지 직접 와가지고 의열단하고 접속해가지고 무기를 구입하는 과정이 쭉 나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중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카지마 산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본 아나키즘 운동사에서도 특이하게 야쿠자 출신이에요. 야쿠자가 아나키스트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전후에 1945년 이후에 나고야에 야구단 구단 단장까지 지낸 사람이죠. 참 낭만적인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 친구들을 많이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의열단과 일본의 테러단체 길로딘사와의 관계를 엮어줬던 거죠. 결국 그냥 돈을 갖다가 많이 가져가지고 무기 구입을 시도하지만은 실패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이 책은 뭐냐면 후루다 다이지로라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남긴 책이 있습니다. 사형수의 회상이라는 책. 그 책에 상세히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울에 몰면서 몇 달 동안 서울에 몰면서 서울 여기저기를 다니고 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본의 직접 행동의 중심에는 오우스키 사카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우스키 사카야는 일본 아나키즘 운동의 가장 중심적 인물이었었죠. 박열이 일본으로 건너가기 하기 전인 1918년 오우스키 사카야를 중심으로 목련 비판이라든가 노동신문 등이 발견되면서 아나키즘 운동은 절정을 맞이하고 일본의 프롤레타리아 영역에서 아나키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920년 5월 2일 일본 최초의 메이데이가 아나키스트 주최로다가 우에노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해 10월에는 중국 상해에서 열린 코멘트른 사회주의자 대회에 일본의 사회주의 전체를 대표해가지고 오우스기 사카야가 참가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1922년까지만 해도
이 아나키즘이라는 게 일본 사회주의 모든 것을 대표하고 볼셰키즘을 압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1922년, 1923년도 돌아와가지고 아나키즘이 몰락하고 대신 그 자리를 볼셰미즘이 들어오는 거죠. 또 마지막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열과 오수기 사건은 나이 차이가 12살 차이 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박열이 옥중에서 쓴 수많은 논문들, 또 가네코 후미코가 주장했던 수많은 글들을 그 근저를 보면은 오수기 작가의 논문과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나중에 어느 분인가가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뭐 설명할 게 아니라 질문이라면 아까 김용석 박사도 말씀하셨지만은 폭탄이 입수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 1923년도 그 당시에 1923년도 일본의 상황이 과연 폭탄을 입수할 정도의 상황이었나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설명할까요? 이ですね、ちょっとですね、話したいことがあります。これはですね、私はね、討論じゃなくて、私がね、平素、今までですね、大学、1923年大学実験に合わせて説明したいこと、ペロリン社とキリスタンの関係、古田大二郎とキリスタンの関係について説明したわけです。まだね、大水作家とパギョル、金子文子の思想についてちょっと簡単に説明しました。最後にですね、果たしてですね、パギョルが金子文子がですね、1923年度、その同時ですね、果たして爆弾をですね、東京まで輸入したかどうかですね、鎌田先生はどう思いますか。はい、では簡単にあくまでも大シーンの尋問調書に表現されている内容を元に説明しますと、まずギレスタン、ウルダンからキムハンに、爆弾が回ってないと、いかない状態があったと。パクヨルはキムハンから爆弾を入手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その後新しく東京に来て不定者に参加した、後に新山初代と一緒に恋愛をするキム・ジュハンに爆弾を依頼しようとするのははっきりしております。要するにパクヨル・金子文子はすでに爆弾を持っていればキム・ジュハンに頼む必要はないので、そのキム・ジュハンも全くキム・ジュハン自身が爆弾を手に入れる、具体的なことはできないにもかかわらず自分をキム・ジュハンは自分を、運動面で、評価してもらうためにそういう話をしたんで全くの爆弾を手にする、具体的な方策はない。いや要するにパクヨル・カネフミコはどこからも爆弾を手に入れることは当時はでき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그러면 재판 기록에 나와 있듯이 처음에는 박열이 김한을 통해서 폭탄을 수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서 그 다음에는 김주관을 통해서 폭탄을 유입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는 폭탄이 그 당시에 도쿄까지 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폭탄 반입은 사실은 독립운동사에서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그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또 그런데다가 폭탄이 들어오더라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일본이나 한국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대개 이제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서 이게 들어와서 보관하고 하다 보면은 정작 사용할 때는 이게 좀 더 습기가 차가지고 불발탄이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의열단에서 던질 폭탄의 대부분이 사실은 불발로 끝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폭탄 문제는 항상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덕 선생님 감사드리는 건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유인물의 그 우리말 번역하고 일본어 번역을 전부 다 김창덕 선생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4주제입니다.
관동대지지 조선 학살의 역사적 배경과 관해고 국립교회 사상. 오늘 역사적 배경에서 재밌는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요. 구리하라 야스시 선생의 발표에 대해서 충남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이양희 교수께서 여기에 대한討論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양희 교수께서는 신진학자라는 상당히 많은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양희 교수님의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이양입니다. 나이가 솔차는데 아직도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신진학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토론문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실은 일제 탄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1918년 쌀 소동, 일본에서는 쌀 소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8년에서 25년까지 있었던 시베리아 출병, 그 다음에 1919년 3.1운동, 그 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1894년부터 있었던 의병, 그 다음에 1925년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탄압에 대한 공부를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재향군인, 그 다음에 일반 군인, 그 다음에 경찰은 대응이 다릅니다. 그건 관동 대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베리아 파병은 1918년에서 1925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때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시베리아 출병을 하고 온 사람들은 제1기 1918년에서 1920년에 갔다 온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갔다 오더라도 아직 복역 기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경단에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자경단에 포함됐던 사람들은 1904년에서 1905년에 있었던 청일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에는 토론문에도 썼지만 1910년에 이미 국가 차원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재향군인의 그 다음에 자경단은 제가 아직 쓰진 않았지만 자경단 전이었던 자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에 이 자위단은 의병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1년, 그 다음에 시베리아 파병, 출병 문제도 제가 1년 과정 중에서 이미 논문에 기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한국인으로서 관동 대지진 당시 군과 경찰과 일제 정부의 대응에 대한, 또는 대책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한 논문이 지금 도쿄대 노주은 선생에 의해서 박사학위 논문이 지금 곧 나올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 연구가 있긴 합니다. 뭐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3.1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3.1운동이 지금 거의 연구 성과가 2,000점이 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하지만 관동 대지진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후기, 그 다음에 당시 각 지역에서 피해 상황, 이런 조사서가 이미 자료집으로 다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다시 재조직을 하는 작업은 한국인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이 하고 있죠. 그것을 모두어서 지금 현재 노준 선생이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동대지진 관련된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에 관한 자료를 지금 국내에서도 수집 중에 있습니다. 올해가 100년인가요?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9분에 대지진이 터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딱 100년 전에 도쿄에서 주변 지역으로 붉은 불길과 중립 파편들이 날아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조선인들은 이 저녁 때서부터 9월 2일, 3일 주변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 이동 당시 경찰이 먼저 대응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경찰들이 무조건 조선인을 탄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과 군과 그 다음에 자경단이 9월 1일부터 조직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 또 조선인에 대한 인식에 따라 많이 지역마다 달랐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동대지진을 너무 한꺼번에 막 일본인들이 저희 조선인들 다 쌀은 것처럼 이야기를 좀 오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 탄압에도 다양한 양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질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읽는다기보다는 이제
중요한 대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6쪽이고요. 이 조선이 이 구리하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저는 이 그 배경에 이제 그 한국 내 배경과 일본 내 배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918년 일본에 쌀소동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탄압 경험은 3.1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23년 관동 대리전 민중 탄압과 연계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자위단 자경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강제 병합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의 민중에 대한 탄압 선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본 정부죠.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나아가 이때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일본 내 민주주의 운동이 있었다. 이 연장선에서 천황 폐지 운동, 천황제 폐지 운동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918년에서 25년까지는 데모크라시가 가장 격렬했던 제3기에 해당합니다. 이 안에서 가네코미코와 박열의 분력과도 무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다이쇼 데모크라시와 이 박열 가네코미코의 이야기를 좀 연결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향군인에 관련 질문입니다. 이 23년 관통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생 배경으로 재향군인들의 자경단 조직을 두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10년에 재향군인회가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이 재향군인의 중심의 자경단의 일본군의 영향, 그러니까 재향군인은 민간인입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또 재향군인들은 집에 총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가 총을 경찰서에 엽총을 관리하듯이 당시 재향군인들도 군부대에 가서 총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자경단은 총이 아니라 칼이나 죽창, 그 다음에 도비구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비구찌, 그게 이제 갈고리인데 쇠갈고리입니다. 이 도비구찌를 저희 나라에서 쇠갈고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1970년대 소방수들이 썼던 겁니다. 왜냐하면 초가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 다 전에 초가집이었기 때문에 불이 났을 경우 그걸 끌어당기는 쇠갈고리입니다. 갈고리인데 일본에서는 지금도 씁니다. 따라서 당시 총을 직접 이 자경단의 재향군이 포함된 자경단이 직접 총을 조선인을 향해 쐈다? 그거는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정말 그런 곳이 있었다면 이거는 군인들이 군대에서 총을 배급한 거기 때문에 군대의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혹여라도 그런 지역이 있다면 재향군인의 중심의 자경단의 군부대의 영향 이런 것을 조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혀 언급이 없어서요. 또 가네코미코에 대한 건데 제가 늘 가네코미코에 대한 연구 성과를 듣다 보면 실은 가네코미코가 조선 내에 머물렀던 부강이 저희 옆 동네입니다. 근데 저희 지나가면서 있는 곳이에요. 동네 어르신들도 아직 가끔 저희 어릴 때 얘기를 하는 적인데 여기 일본인이 살았어? 거기 여자애가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었는데 가네코미코 관련된 연구 성과를 보면 대부분 개인적 경험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니힐리즘이라든가 뭐 얘기하고 있는데 오스기 작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논문에 더 녹여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일 생각이 있으신지 하고요. 요 마지막은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당시 전혀 오늘 언급이 안 돼서 당시 재판 과정에서 이 가네코미코 또는 박열이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거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았지만 5가지 정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충국 선생님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해주시고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これは先生ね、ここ道路もですね、128ページですね、ちゃんと書いてあるの読んでみましたか？質問書もありますけどね、質問がありますね、何か答えられることありますね。ごめん、最後の部分だけでね、最後の部分だけで、一箇所だけでお願いします。はいはいはい。何でもどっちでも最後の部分。ご質問いただいているほとんどいくつかについてはその通りですって言いたい。
じゃあ、金子文子のニヒリズムについてご質問がありました。 가리코물의 니힐리즘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個人的な経験だけではなく、他に何かね、ニヒリズムの思想を持つきっかけはということがあったので、それについてお答えしたいと思います。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 니힐리즘뿐만 아니라 그 다른 관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ただちょっと質問にお答えする前に、やっぱり僕は特に、アナキストだからというのではなく、人が本気で何かこう支配、それに対してこう立ち向かう、そういうこう反逆の気持ちや怒りみたいなものが生まれる。 저는 뭐 아나키스트라기보다도 사람이 탄압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뭔가 저항 정신이랄까요?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ここには個人的な経験というのはものすごく重要だと思います。 따라서 개인적인 경험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で、その個人的な経験には常に普遍性が伴っていると思います。 그런 개인적 경험이 그걸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それは支配そのものに抗うという意味での普遍性です。 그 지배에 대한 저항, 그것이 바로 개인적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金子文子はその朝鮮時代に民衆が憲兵隊にいたぶられている姿を見て憤慨しました。 가네코미크는 민중이 헌병대에 끌려가서 얻어맞는 걸 보고서 그때 분노를 느끼고 그때 개인적 경험이 형성되었습니다. また3.1運動があった時にその民衆の怒りの声を聞いてものすごく共鳴を 마다 3.1운동 때는 민중의 봉기를 보고서 상당히 자신도 공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そういった民衆の声を聞いてそれがこう自分の中に取り込まれてそこからこう反逆の心が生まれてくるというのは 민중들의 외침을 듣고서 그게 자기 자신의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반역 정신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個人的な経験であると同時にものすごく普遍的であり集団的な経験でもある。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なのでそうした個人的な経験というのも僕は重視したいと思います。 따라서 그런 개인적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あともう一つ日本国内に来てからもちろん言葉としてアナキズムやニヒリズムのという言葉、思想を語るようになったのにはもちろん一人だけではなくて本を読んだり仲間たちとの付き合いというのが非常に大きいと思います。 가네코 후미코가 니힐리즘에 빠진 것은 혼자 뭐 한 것도 있지만 책을 읽거나 그 주위의 동료들과의 많은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何か思想を学ぶというときは常にそれが一人だけで個人だけで何か思想を学ぶということは実際本来ありえないものだと思います。 사상이라는 것이 키워지는 것은 자기 혼자 생각하고 고민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例えば僕であれば友人である亀田さんが何かアナキズムについて面白い文章を書いていたりしてそれを読むと読んでいるうちに自分が言っているのか彼が言っているのか分からなくなって俺いいこと言ってるなとか 뭐 개인적 경험으로 하면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가메다 씨가 아나키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책을 쓰고 그걸 듣고 하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아나키즘 자기 자신의 사상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これはもう亡くなっている人に対しても同じでそれこそパクよりの文章俺の宣言や働かずにどんどん繰り倒すっていう文章 마찬가지로 뭐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박열의 나의 선언 같은 걸 통해서도 많은 아나키즘을 배우고 나의 사상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まるで彼が今生きて会話しているようになって自分が言っているのか彼が言っているのか分からなくなって表明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지금 마치 그 사람이 박열이 살아있어가지고 자기와 회하고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이 말인지 내 말인지 그러면서 이 사상의 공명이라니까 공명 맞죠? 공명되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そうした時に気づいたら自分の今までの考え方が少し変わって新しい思想というものを吸収 그걸 깨닫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자기 자신의 사상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そこから今までの自分では言わなかったような新しい言葉が紡ぎ出されていると。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자기가 하지 않았던 말들도 하게 되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金子文子もやはり同じで新山初代と出会ってニヒリズムの文献マクス・シティルナーの本を読みます。 가네코 후미코도 역시 마찬가지로
니야마 합주를 통해 가지고 막스 스트리러의 니힐리즘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공부하게 되면서 공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そういった友人や実際本を読んだもう亡くなっている人の本を読む中で彼女自身の言葉今まで使わなかったような言葉今まで使わなかったような思想というものが徐々にこう作り出されていく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동료들과 혹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 저서를 통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조금씩 자기 자신의 사상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またその仲間周りには답변 아주 정리해 あ 주시기 るいは 바랍니다. ギロチン者含めて同じようにニヒリズムの思想を持ってもう今死ぬつもりでもう全部世界を終わりにしてやるつもりで戦うんだという若い子たちがたくさんいます 그 주변에는 박열뿐만 아니라 기로드 인사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 사상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そういった彼らとの付き合いの中で徐々にやっぱり彼女の思想 그런 が紡がれた 교류를 통해서 점점 사상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だから読む本も含めてやっぱり大事なのは友達その影響関係の中でものを考えていくということを金子文子は実践していたのだと思います 그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점점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だから彼女のその思想自体も個人的であると同時に集団的なものだったのかなと 그래서 가르코미코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분들 가만 놔두면 오늘 밤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분이 발표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토론이 네 분, 거기에 답변까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끝나면은 또 우리 지금 또 인내해 오신 친중분께서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두 분만 시간이 좀 지났지만 두 분만 백석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분은 자기 소속과 이름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누구에게 질문하실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받겠습니다. 질문 발표자나 토론자 아무에게나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おかわり質問を受けます。簡単に。 오늘 앞에 계신 분들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오늘 죄송합니다. 너무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지식을 갖고 갑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지금까지 이제 아나키스트 학술 논문 또 이렇게 세미나 포럼 이런 데 참여를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학술적인 논문, 체계 이런 것이 발전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문화연구소를 통해서 이문창 선생님 또 엄동일 회장님 여러분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좋은 자료 인물 이렇게 계시는 중에 제가 한 가지 이제 부탁을 한번 드리려고 일어났습니다. 사실 요거를 한일 간 교류를 연구소 형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정말 발전적인 그런 아나키스트가 돼서 아나키즘 학문 연구소가 돼서 한일 간 교류를 그냥 이렇게 학술과 세미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아나키스트가 차이주의나 또는 민주주의, 사회 민족주의 같은 틈에서 거듭 새로 이렇게 창조되는 그런 마음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今日のようなですね交流会ですね韓国と日本の交流会がですね1回だけじゃなくてですねアナキストとか一般市民たちを相手にしてですねこのような交流会が続いて発展的になれることを皆さんにお願いしますという話なんですよね。 또 다른 질문 또 하셔야 될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있으면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없어졌잖아요.
지금 일본에 대한 윤 정부가 도가 지나쳐가지고 거의 친일 정부다, 일본인의 총독이다 그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잠깐 말씀하시기 예. 전에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학술적인 얘기만 오늘 질문 나온 사항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광동 대지진 100주년 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아까 사회자 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애국가도 부르지 않았고 묵념도 하지 않아서 여기 나오신 분 중에서 묵념을 하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회자가 이런 자리에서 묵념조차도 안 하고 그런 분이 사회를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 대한 사과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관동 대지진 이런 문제가 일본인들의 의식에서 나와서 아까 차별 의식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차별 의식이라는 게 발전이 돼서 우리 조선인들을 학살한 것으로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 학술회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라는 얘기지 다른 얘기 아닙니다. 오늘 학술 발표 내용을 질문해 주시라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그 있습니다. 기회를 지금. 예. 그래서 저는 김명섭 박사님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아까 이쪽에서 계속 연구를 해오시고 계시고 그런 문제점을 정부에도 많이 건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한번 진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오늘 묵념을 오늘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갑자기 묵념을 했고요. 이거는 100년 전에 어떤 우리가 기억을 하고 돌아가신 분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라고 생각했고, 근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이런 종합적인 연구조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이제서야 조금씩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한 이제 조금씩 발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들도 그렇고, 그동안은 사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 이야기만 정리한 수준 정도, 그 다음에 신문에 있는 것을 정리한 수준 정도인데, 이것을 지금 좀 체계적으로 그나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 가서 자료들을 모으고 강덕산 같은 분들의 후손들이 지금 많이 나온 상태고, 그래서 자료들을 모아서 전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인천 이민사 박물관 거기서도 하고 있고 식민지 박물관에서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하더라도 진주의 기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기록한 것도 발굴됐고, 오늘 아마 또 뉴스에서도 나올 것 같고, 그 중에서 옆에 계신 우리 성재 선생님이 좀 더 인터뷰나 이런 게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풍부하게, 그리고 아까 이양희 선생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일본에서 지금 박사 논문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성균관대에서 또 박사 논문이 또 하나 중요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 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이건 진짜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것도 일본 자료들에 의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일본에 여태까지 한 번도 제대로 하고 해서 이것을 국회에서나 정치권에서 제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식으로 제시를 해서 일본이 제대로 조사를 다시 하라. 그리고 사죄를 하고 거기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또 해야 되고, 예. 그런 앞으로 발전에 더 해야 될 일이 많은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범도 영화제작 추진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종현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질문할 것은 좀 가메다
히로시 사마니 스티먼 시마스. 제가 이제 일본 분들이 매년 이렇게 한국에 오시면서 김창덕 박사님 여기 통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분들이 매년 이렇게 한국에 오시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학술 대회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일본에서 이제 가령 여기에 대해서 강동대지진 조선 학살과 대역 사건에 대해서 이제 추모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걸 문화재로 승격해서 이제 추원제도 좀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추모 무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문화 여기에 따르는 문화 또는 거기에 따르는 추모식에 관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고 있는지 이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한번 그 부분을 좀 일본의 상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예만 좀. 네. 日本でですね、関東大震災に対するですね、追悼式とかですね、なんですが、そんなことどうなっているか、もう日本の状況ですね、それについて質問していますが、誰か、鎌田先生、答えますか。一番最初の挨拶で私が述べたように、国や神奈川県とか埼玉県、千葉県など関東の自治体は全くそういう追悼式はやってません。ただ先ほど挨拶で言ったように市民運動の中では、横浜、6000人以上の3分の2は神奈川県、特に横浜を中心に虐殺がされているという事実もあるので、横浜では持続して大きな追悼の集まりがいくつか開かれています。피해자를 가장 많은 부분이 요코하마에 발생했었는데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해서는 추도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에 따르는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기념 사업회 이런 걸 한번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제가 못하고요. 추가되는 거는 끝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관동대지진 조선 학살 참 우리가 100년 한을 오늘 또 다 풀지 못하고 회원을 안고 또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조선인 학살, 그 다음에 박열, 가니고, 후미코를 비롯한 대역 사건, 우리가 이를 앞으로 어떻게 기리고 기억하고 연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100년 이후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또 과제를 안고 오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우리가 정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100년이 지났는데 이걸 어떻게 또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숙제로 남기면서 오늘의 학술 회의를 대체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최해 주시고 주관해 주신 박열 의사 기념관, 그다음에 후원해 주신 기관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멀리 일본에서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 또 서울 등지에서 참석해 주신 국민문화연구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오늘 학술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関東大震災が起きてからもう100年になりましたけどね、100年間何も解決していないですね。終わっていないですよ。問題はですね、今までの100年よりですね、今後からこれから100年はどうすればいいか、それを私たちは考えなければ、心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将来の100年をね、話し合いましょうという話なんです。はい、以上です。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